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된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초등학교 어머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개학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머님들 고민이 이것저것 많아지시죠. 이제 새 학기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새로운 반에 적응 잘할지, 새로운 선생님이랑 합은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네, 초등학교 시절 적응 잘 하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들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는 무난히 적응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슬기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유치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국민학교였죠. 저는 국민학생으로서 그때 당시 국민학교는 막 왜 그런 거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막 목탄 이렇게 막 사고 풀라고 하고 그래서 막 겨울에 추울 때 난로 그거 막 떼고 그리고 바닥에 저희는 나무 그 바닥이었어요. 왁스칠. 그렇죠. 왁스칠 애들 막 엄청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성실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는 적응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적응을 잘해서 군대 가서 적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군대 이 얘기가 단체 생활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눈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눈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눈치라는 게 정말 소위 말하는 사회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결국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적응, 사회성 문제. 라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과정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 없었던 뭐 통합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과목들을 맞아요.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과목에 대한 명칭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도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학과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발휘해야 하는 능력이 조금 맞아요. 예, 좀 다른 성격으로 바뀌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교육 방식도 조금 바뀐 게 저희가 배울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 반 정도는 거의 이제 모듬 활동이라든지 조별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이제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가 또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세세하게 신경 써주기 어려워서 그 안에서 선생님이 모르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금 걱정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모듬에 사건에서 튕겨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듬 애를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하는 게 항상 모듬에서 제일 늦게 끝나니까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듬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활동을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그걸 해보셨나요? 저는 조금은 이제 해봤는데 뭐 CA나 그렇군요. 이런 거 동아리나 이런 CA는 저도 했죠. 활동하셨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해봤는데 요즘은 교과 과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랑 조금 직결돼서 민감해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못해서 조금 느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성적이 덜 나오거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사소한 모듬 활동에서 투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사회성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사회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회성은 우선은 아이가 타고난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뇌 기능상에도 이제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공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에 대한 아이의 포용력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두뇌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아이가 주의 집중이 조금 낮은 아이라면 이렇게 조별 활동이나 친구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정보 양도 굉장히 적을 거고요. 그렇죠. 제대로 안 듣죠 일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대응을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럼 그 아이는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질적으로 약간 참는 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수인제에서 하고 있는 검사 중에 TCI 검사, 이제 많이 이제 김 소장님도 해보셨을 텐데 그 TCI 검사 같은 걸 해보면 거기에 이제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에 그 4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콕 집어서 인내심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 인내심도 타고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 사회성이라는 거는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맞아요.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에서는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의력이라는 부분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 첫 단추가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의력 못지않게 공감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상대방 아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아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공감 능력 자체가 작은 아이들은 이제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공감에 대해서는 이건 부모님들이 조금 높여주실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선 아이들이 본인이 공감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맞아요. 감정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대하실 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조금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국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또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를 해준다거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는지가 아이에게는 결국엔 큰 맞아요. 그런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어야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사소하게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이들 요즘에 가장 많이 투닥거리는 게 투닥거리는 상황이 유튜브 같은 거고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영상 같은 걸 보면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억지로 그렇게 못하게 막는 거는 결국엔 아이도 그대로 그걸 배워서 다른 아이들한테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라고 되게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아이의 마음을 조금 읽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못 보게 해서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걸 먼저 지켜야 해. 네가 속상한 건 알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같이 속상해. 어떤 게 더 좋겠니?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고 아이에게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조금 끌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렇죠. 실제 아이에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실제 말을 하는 순간 그렇죠. 맞아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행동이 아닌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